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쉽게 그렇게 말하죠. 네. 오늘 1심 판결 내려졌는데 먼저 판결 내용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요. 네, 피고인 모두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를 했고요. 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은 제일 그래도 중한 형을 받고 지위가 내려갈수록 조금씩 형이 내려가고 이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국정원법은 위반 맞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우선 먼저 법원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는 했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예. 만약에 그게 선거운동이었다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활발해져야 하는데 트윗 활동은 오히려 줄었다. 또 이런 상황 논리도 됐어요. 예, 11월 달에 오히려 줄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게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이 어떻게 다르냐. 선거 국면에서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지지 또는 비방 아니냐.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초점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과연 이 양형이 적절한 양형인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 국정원의 정치관여의 아픈 역사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면 대법원에서 발행한 양형 기준이 과연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별도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고요.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은 선거법 적용해야 한다 그랬고, 네. 법무장관은 또 반대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가 어쨌든 최동욱 전 검찰총장 물러났고, 윤석열 수사팀장 다른 부서로 또 발령났고, 네. 문책도 당했고, 이런 들들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것은 무죄가 났군요. 네네. 예. 이게 그래서 이른바 최동욱 라인이라고 일단 한번 불러보죠. 당시 수사팀을. 이랬을 때 이제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우려가 나왔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사팀이 이렇게 전원 해체가 되어버리면 공소유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쉽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재판이 진행 동안에도 계속 증거를 보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가 돼버린 상태라가 된다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가 됐었는데 그랬었죠. 예. 결과적으로 판결만 놓고 보면 당시의 우려가 일정하게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이른바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법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을 눈치 보기 판결로 지금 성격 규정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자, 과연 이것이 정치적 메시지가 그러니까 법원이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예. 만약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저런 논란은 이어질 것 같고 여야의 반응은 잠시 후에 좀 듣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은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2심에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예.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입장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15일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건 그렇고 오늘 오후에 정치권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 그러다가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가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그러고 이게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밝힌 건 정치와 정당 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밝혔어요. 예. 그래서 누구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없고 언제까지 영입한다라는 것도 밝힌 바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당 안팎에서 그 대상이 바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다. 예. 이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예. 당 내에서 지금 뭐 상당히 큰 반발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예.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려서 뭐냐면 온몸으로 결사 저지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아하. 그다음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도 성명을 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단 그 규정을 했고 예. 이 당 지도부의 영입 작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뭐 이런 그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일각에서는 뭐 기대한다. 뭐 예를 들어서 민진모를 이끌고 있는 김명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상돈 교수의 개혁성과 소신으로 볼 때 당에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 이른바 이제 언론의 어떤 그 묘사를 빌려오자면 강병파 같은 경우는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건파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돈 교수가 영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맞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상돈 교수가 보도에 따르면 내일 공식 입장을 그러니까 밝힌다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일단 좀 내일 지켜봐야 돼. 뭐냐. 근데 문제는 오늘 하루 동안에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이 또 이상돈 교수의 그 심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돈 교수가 이걸 수락할 것인지.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개혁을 끌고 가겠다고 입장 천명을 할 것인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만약 이상돈 교수가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지금 당내 논란을 의식해서 입장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상돈 교수에게 위원장 자리 단독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또 밝힌 것도 아니에요. 예. 본인의 거치는 또 그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을 경고하면서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고요.